자, 예, 보시죠. 다음은 앞에 내용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책 다시 가세요. 책 596쪽 보시죠. 596쪽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신청 요건입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먼저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를 보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그 다음에 의결권, 릴이 3이니까 얼마고요? 3분의 2죠. 그 다음에 단지 전체를 할 때 각 동마다 구분 소유자, 의결권 얼마고요? 과반이죠. 반을 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장 찍으면 몇 군데에 올라가게 되고요. 한 사람이 동의서를 써주면 몇 군데에 올라가게 돼요? 네 군데에 올라가는 게 숫자가 4개니까 네 군데에 올라간다고요. 자, 보시죠. 101동은 5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A가 동의서를 썼고요. 102동은 10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사람 숫자군요. 책의 596쪽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의 박스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 이상 결의, 각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B가 있습니다. 그러면 101동, 101동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102동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또 110동까지 있다고 치죠. 단지 전체에서요. 전체에서도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각 동마다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가 총수를 얘기하는 거죠. 의결권은 집합건물법의 면적을 얘기하고요. 구분 소유자가 총수를 얘기하고, 의결권이 면적을 얘기합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가 총수를 얘기하고, 의결권이 면적을 얘기합니다. 3분의 2이죠. 3분의 2에 도착을 해야 되고요. 각 동마다 반을 넘어야 되죠. 넘어야 됩니다. 그 중에, 101동, 칠판이요. 101동에 50제곱미터 가진 A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01동 전체에 사람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A 한 표 올라가죠. 그 다음에 101동 중에서 A가 동의를 했으니까 몇 제곱미터만큼 면적에서 올라가고요. 50제곱미터만큼 올라가죠. 지금 여기가 110동까지가 있는 개나리 단지입니다. A가 동의를 했죠. 단지 전체 쪽수 몇 표 올라가고요. 한 표 올라가고요. 단지 전체 면적에서 몇 제곱미터 올라가고요. 50제곱미터 올라가죠. 그래서 A가 동의를 하면, A가 동의를 했으니까 101동에 50제곱미터 가진 A 한 명이 동의를 했으니까 101동에 한 표, 101동에 50제곱미터, 그다음에 단지 전체 한 표, 단지 전체 50제곱미터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요건이 분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한 사람이 동의하면 몇 군데에 올라간다고요? 네 군데에 올라갑니다. 102동에 B가 동의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101동에 올라가요? 아니죠. 102동에 몇 표요? 한 표 올라가는 거죠. B는 몇 제곱미터를 갖고 있어요? 100제곱미터 갖고 있죠. 몇 제곱미터만큼 올라가고요? 100제곱미터만큼 올라가는 거죠. 100제곱미터만큼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개나리 단지 소유자이죠. 그래서 단지 전체에서 몇 표 올라가고요? 한 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단지 전체에서 B는 몇 제곱미터를 갖고 있다고요? 100제곱미터 갖고 있으니까 단지 전체에서 몇 제곱미터 올라가고요? 100제곱미터만큼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 동의 받을 때마다 네 곳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각 동마다 반 넘어야 되고, 단지 전체의 쪽수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쪽 첫 번째 3분의 2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근데 리모델링 허가 신청 가려면 그러니까 이 기본 내용은 똑같은 거고 단지 전체에 릴이 3이니까 뭐고요? 그러니까 4분의 3과 각 동마다 얼마요?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릴이 3입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조합 만들 때는 3분의 2. 이건 초점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보기 신청 할 때는 3. 릴이 3이죠. 릴이 3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지 그 내용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요건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 요건이 있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소리 나시면 릴이 3이면 됐습니다. 네, 요걸 얘기한 거였고요.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588쪽입니다. 588쪽의 2장. 그러니까 주택의 건설이죠. 네, 주택 건설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집 장사를 할 수 있냐? 사업 주체. 그다음에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팔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주택 건설 절차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38쪽이요. 37쪽. 프린트물 37쪽에 5-7 보시면 그러니까 사업 주체 7가지가 있고 7가지 사업 주체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표가 옆으로 4칸입니다. 4칸인데 두 번째 칸을 보시면 그러니까 1, 2, 3, 4, 5, 6, 6-1 주택조합, 6-2 주택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칸에 C와 D 주택조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주택조합이 복잡한 얘기니까 주택조합부터 먼저 보고 가는 게 그러니까 이해가 나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 와서요. 프린트물 다음 장이요. 그러니까 38쪽이요. 38쪽에 그러니까 5-9를 보시죠. 5-9의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여기에 있는 조합은 그러니까 공익사업 조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익사업을 위한 조합이죠. 그래서 인격이 없습니다. 개발사업을 위한 조합,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은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인격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조합,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사단법인이었고 여기 조합은 민법의 소유에 그러니까 단독 소유와 그러니까 공동 소유가 있고 그러니까 공동 소유에 그러니까 합유, 공유, 총유가 있죠. 합유, 공유, 총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중에 총유에 해당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총유와 같은 총유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고요. 무슨 종중, 문중이 있죠. 그러니까 김씨문중, 박씨문중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조합은 인격이 없다고요. 인격이 없는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5-9에서요. 그러니까 조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뜻을 모아서 그러니까 설립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스스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건설회사가 지은 집을 사는 거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한 채에다가 5억, 7억 이익을 붙여서 팝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설회사가 한 채 팔면 5억 값을 벌어간다네. 그런 거 뭐 신문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자주 나오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집을 삽니다. 제가 5억을 먹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그 집을 사서 2천만 원 오르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오르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큰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요. 또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집을 지으면 그 중간에 5억 빼먹는 업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집값을 좀 더 싸게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 집 없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집을 건설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찌그만 집 가진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줬고요. 85제곱미터 이하. 근데 이제 집을 받을 때쯤 됐더니 막판에 투기꾼들 들어와서 막 설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그 두 번째요. 그러니까 직장조합이요. 뭐 어디, 그러니까 뭐 분당, 일산, 그다음 뭐 동탄, 그러니까 그런 곳에 공무원 아파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군인 아파트라고 있기도 하고요. 어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서로 뜻을 모아서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역시 무주택인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주택 건설하는 걸 도와주겠다. 근데 나도 끼워줘. 얼마? 85 이하. 85 이하인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같은 직장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일정인 직장에 다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요. 뜻은 모을 수 있으나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고요. 더 어려운 분들이요. 그분들은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고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을 공급받는 거예요.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 뭐가 있고요? 국민주택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주택은 무주택인 사람에게 그러니까 살 수 있게 기회를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무주택도 있지만 이분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 위해서 공장 사무실에서 땀 흘려 일하는 무주택이죠. 그래서 어느 동네에 그러니까 어느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그러니까 1000채를 지었으면 그러니까 신고 직장조합이 없으면 그 동네 무주택 그 순서대로 쭉 요건대로 해서 1000채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신고 직장조합이 있으면 신고 직장조합에게 이분들도 무주택이라고요. 당연히 무주택인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주택이고 신고 직장조합 여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400채 정도 일정 물량을 먼저 빼주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무주택에게 팔게 되는 겁니다. 국민주택을 받는 거니까 누구만 참여할 수 있고요. 무주택인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직장조합이니까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지금 뭐 계속 보셨고요. 그러니까 있던 집을 손대는 거죠. 그러니까 리리 3이고요.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얼마였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 3분의 2였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죠. 건설하는 게 아니라 있던 집을 손대는 겁니다. 있던 집을 어떻게 해요? 배수선 할 수도 있고 증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걸 뒤로 빼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단독주택은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집주인 한 명 조합을 만들 수가 없죠. 공동주택에서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전세든 사람이 집 철거를 결정할 수는 없죠. 집 주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경우 수로요. 18집 살고 있습니다. 18집 살고 있는데 연립주택이요. 근데 벽에 쩍 금 가고 있어요. 참고 살아야 돼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죠. 18집 30채 미만의 경우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초기에서 30채 미만을 뭐라고 부르고요?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세대 아파트 단지도 리모델링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30세대 이상의 경우에도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채 이상을 뭐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다 인가 받는 게 원칙. 그런데, 그러니까 직장 조합만 뭘 하고요?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조합은 신고한다. 그러니까 누구만 집을 받을 수 있고요. 무주택인 사람만 뭐 받는 거고요? 국민주택을 받는 거죠. 국민주택은 그러니까 무주택인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그 직장 조합은 인가 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신고한다고요. 국무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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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직신입니다. 그러니까 분식집에서 그러니까 떡볶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말이 조그만 튀김 찍어 먹을 때는 뭐에다 찍어 먹는 게 맛있고요. 떡볶이 국물에다 찍어 드셔야죠. 국물직신, 국물직신이고요. 그러니까 조합 전체에서 국물직신만 7번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3번, 4번인데 국물직신만 7번이 나왔다고요. 아무튼 주택조합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고요. 4가지가 있고 그중에 인가받는 거 2가지,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인가받는 거 3가지, 신고하는 거 1가지, 국물직신. 그다음에 주택을 건설하는 거 2가지, 건설하지 않는 거 2가지. 국물직신은 뭘 받는다고요?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고요. 건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당연히 건설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형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있던 집을 손대는 거죠. 건설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주택을 건설하는 이 2가지는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주택을 건설하게 되냐? 그게 5-8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8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 또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나서야죠. 시작을 합니다. 우리 동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장 100채를 짓자고 했으면 그러니까 시군구에게 그러니까 모집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공개 모집 방법으로 그러니까 조합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럼 100채를 짓겠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조합원 예정 세대수의 반 이상 몇 명 이상은 참여해야 되고요. 50명 이상은 참여해야 됩니다. 50명 이상이 되어야 설립인가 받는 거죠.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겠다. 설립인가를 받아야 주택 건설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주택인 사람이 집을 짓는 거죠. 무주택인 사람들이 모여서 주택을 건설하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는데 100% 소유권, 아이고 힘들어요. 그럼 80% 소유권, 아이고 그것도 힘들어요. 그럼 어디까지? 80% 사용권, 그거까지만 좀 해주십시오. 그럼 80% 사용권만 갖고 있어도 뭘 받을 수가 있다고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았으면 돈 모아서 80% 사용권을 확보했겠죠. 그다음 먼저 돈 모으고, 그다음에 땅 확보하고 나머지 땅 사고, 그다음에 도면 떠서 주택을 건설하면 안 되죠. 한 번에 30채 이상, 여기서는 100채, 30채 이상 지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신청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뭐 승인이 날지 안 날지 그건 이제 100% 관청맘이지만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큰 문제 없으면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주택건설에 들어갈 수가 있죠. 아까 몇 채 짓는다고 했어요? 100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100채를 짓는다고 했고 50명이 모여서 돈 모아서 자기 집 지었죠. 그러니까 그중에 50개는 누가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가져가고 나머지 50채를 그러니까 일반 분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 다음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설립인가를 받았으면 그다음에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오라고요. 몇 년 안에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조합이 뭐라고요? 총유라고요. 어느 김씨문중을 보자, 뭐 이씨문중을 보자고요. 제가 이씨니까요. 뭐는 그러니까 무슨 이씨 산이 있습니다. 문중 산이 있어요. 이씨 문중에 한 그러니까 뭐 10,000명이 있다고 치죠. 10,000명이 있습니다. 산이 상당히 커요. 아주 큽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나 그러니까 족보 갖고 가세요. 나 여기 20문중이요. 땅 내놔. 그래서 중개업소에서요. 이 중에 10,000분의 1 끊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끊어서 팔아먹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 그 덩어리 소유인 거죠. 주택조합이 뭐라고요? 총유라고요.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끊어서 가져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뭐 하려고 지었어요? 끊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끝. 그 다음에 다른 법 거쳐서 어찌고 저찌고 저런 법을 한 2-3개를 거쳐서 어찌고 저찌고를 해야만 집을 끊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택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누구랑 같이 하냐면 건설회사랑 같이 하게 돼요. 건설회사랑 같이 하면 건설회사는 지은 집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각각 사가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 또 팔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주택조합은 실제로는 99.99 그러니까 100% 건설회사랑 같이 합니다. 주택조합이 혼자 사업한 경우 이런 종중상 끊어가질 수 없듯이 이거 끊어가질 수 없는데 그렇게 한 경우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대부분 다 건설회사랑 하는데 법률적으로만 이론적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있고 프린트물 한 장 앞으로 와서요. 37쪽에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프린트물 37쪽에 5-7 사업주체가 있고 4칸, 표가 옆으로 4칸이죠. 첫 번째 칸, 등록하지 않는다, 감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록해야 된다, 감독해야 된다. 공인중개법에서요. 중개법에서요. 공인중개업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록해야 되죠. 등록이 뭐예요? 관청에서 눈에 불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
라고 하는 게 등록이죠.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관청에서 눈에 불 켜고 관리 감독하는 거라고요. 음식점 등록해야죠. 학원 등록해야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업 등록해야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눈에 불 켜고 관리 감독하면서 음식점 언제라도, 그러니까 위생과 직원 언제라도 가서 그러니까 냉장고 열어볼 수 있죠. 냉장고 열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냉장고 검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 주인이 자본주의, 사적재산권, 이거 내 건물이요, 못 들어와, 내 가게 못 들어와 해요. 당장 영업정지인 거죠. 등록 취소고요. 언제라도 가서 냉장고 열어볼 수 있고, 뭐 1년 넘은 햄 있으면은 그거 갖다 버리게 하고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해서 일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하는데 조그만 잘못을 했으면 뭐 하고요? 영업정지. 그다음에 큰 잘못이면 뭘 하고요? 등록 취소 말소를 해서 그러니까 아예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뭐 등록 취소나 등록 말소나 똑같은 얘기고요. 학원, 교육청직원 언제라도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업에 방해될 정도는 안 하겠죠. 많은 사람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기는 깨끗한지, 조명은 괜찮은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화장실 시설은 괜찮은지, 음료수는 깨끗한지 등등등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중개업 언제라도 도지과 직원들, 국세청 직원이랑 함께 와서 언제라도 서류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등록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게 등록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칸에서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 7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가 지방이 사업을 하겠다고요. 행정청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2번, 국세가 들어간 토주택공사가 사업을 하겠다고요. 3번,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가 사업을 하겠다고요. 1, 2, 3 다 묶으면 공적 주체죠. 공적 주체인데 공적 주체는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을 수 있다고요. 다시 공적 주체는 스스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공익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와 같은 봉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고용자가 사원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건설회사가 아니고 어느 전자공장, 어느 봉제공장에서 사원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6-1번,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주택을, 여기가 지금 사업주체죠. 주택을 건설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직이 있죠. 지직, 지역과 직장 두 가지만 건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직이,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건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유 만들어 놓고 그걸 끊어서 가져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하냐면 건설회사랑 공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와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 때에는 걱정할 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관청에서 감독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스스로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6-2요.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 지금 4개 조합 중에 건설 2가지, 건설하지 않는 것 2가지가 있죠. 건설 2가지가 뭐였고요? 지직이었죠. 지직,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데 인격도 없는데 총유인데 그러니까 지가 단독으로 한다고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한 건도 없었고요. 근데 그냥 이론적 가능성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잖아요. 걱정되니까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을 받으라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뭐 주된 초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7번이요. 1, 2, 3 사후류익이 아닌 자가 1, 2, 3 공적 주체도 아니고 봉사단체, 경제발전, 집어넣는 서민들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집장사 하겠다고요. 대부분의 건설회사 아니면 그러니까 연립, 뭐 다세대 원룸 지어서 파는 집장사 아저씨 아줌마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1, 2, 3 사후류익이 아닌 자가 집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6-이 포함해서 여기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고요. 이들은 스스로 관청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그러니까 음식점, 요식업, 학원, 교육업, 교육사업, 그다음에 중개업 있죠. 다 뭐 한다고요?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공인중개 사무실을 공인 등록업 그렇게 불러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공인중개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장사도 뭐 해야 된다고요? 등록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더 중요해요? 집장사보다 등록이 더 중요하다고요. 너는 등록해야 된다. 국가에서 눈에 불 켜고 관리감독해야 된다. 그래서 집장사가 아니라 주택건설이 아니라 등록해야 된다. 관청에서 눈에 불 켜고 감독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집장사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등록사업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하겠다. 그게 초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등록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관청에서 눈에 불 켜고 감독하겠다. 슬픈 보시죠. 중개업 등록은 누구한테 하고요? 시, 군, 구에게 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감독하겠다고요? 국가가 눈에 불 켜고 감독하겠다. 어디에 등록해야 된다고요? 국가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여기는 실제로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집장사 어느 정도 할 때요? 연간 그러니까 20만 이상 하려면 그러니까 등록해야 된다.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주택법 적용이 뭐였고요?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단어가 빠짐없이 다 혀에서 나와야 돼요. 슬픔 보시면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집장사 연간 1년 그러니까 1년이 회계년도 1년이 아니라 12달 365일 그러니까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등록사업자 한 번에 30만 이상 사업계획 승인 연간 20만 이상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를 잘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네 번째 칸에 있는 그러니까 신고 직장조합 국물직신이면 됐고 그다음 C요 D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이 아니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이걸 책으로 보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588이죠. 588 그러니까 2장 주택건설 네모 1번 주택건설 사업자 등 그러니까 굵은 1번 양괄호 1번 등록 표시요. 등록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589 양괄호 2번 비등록 표시요. 비등록 출판요. 사업주체가 7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중에 얘는 빼고 보면 6가지는 등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는 뭐 해야 되고요? 등록해야 되는 거죠. 588 양괄호 1번 등록 그러니까 보면요. 연간 표시요. 연간 대통령으로 사는 호수 단독주택 경우는 20호 표시요. 20호 공동의 경우는 20세대 표시요. 20세대 그다음에 괄호 열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안 되고요. 괄호 열고 다만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30세대로 한다. 그다음에 괄호 닫고 그거는 싹 빼고요. 첫째 줄 20호 20세대 셋째 줄 이상 표시요.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표시요. 연간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만제곱미터 표시요. 만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이상 대조정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표시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국가에 등록해야 된다.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 뭐 참고 등록 요건 뭐 저 네 줄 빼고요. 작은 1번 자본금 3억 원 표시요. 3억 원 이상 괄호에 있는 개인 표시요.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 원 표시요. 6억 원 이상 2번 기술인력 양괄 1번 기술자 1명 양괄 2번 기술자 1명 있어야 되고 3번 사무실 있어야 된다 까지가 있습니다. 그 아래 두 번째 참고는 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와서 양괄 2번 비등록 다음은 등록하지 않는다. 관청에서 감독할 필요가 없다. 박스에 1, 2, 3 따로 묶으시고 4, 5, 6 따로 묶으시고 1, 2, 3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 토주택공사 3번 지방공사 공적 주체이죠. 그러니까 4번 어찌고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그의 사랑의 집지기 운동본부 봉사단체고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주택조합 표시요. 주택조합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배우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는 조합만 해당한다. 7번이요.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6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어찌고법에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 사원아파트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체 7가지가 있다. 그걸 구분하는 게 초점이고, 그러니까 굵은 2번 공동사업주체 내용 별로 없고요. 한 장 넘어와서 590쪽에 그러니까 굵은 3번 결격사유가 있고요. 뭐 초점 아니고 그 590쪽 제일 아래 양괄호 3번 뭐가 있고요. 등록 말소가 있죠. 등록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따라가게 되고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 말소는 당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다음 한 장 넘어와서요. 592쪽에 2장 주택조합이 있는데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주택조합 4가지가 있다. 뭐 요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지난번에 봤고 또 이번 순서는 건너가고 그러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시자고요. 됐습니다. 주택조합을 넘어가시면 이제 절차로 가게 되죠. 601쪽입니다. 그러니까 601쪽에 절차가 있는데 아까 한번 잠깐 읽었었죠. 기본 원칙은 사업계획 승인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아니면 30만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이요.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38쪽 보겠습니다. 38쪽에 그러니까 5-10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 절차가 있고요. 처음 세 줄이 있는데 그건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자 중자 소자를 이제 가면서 가시자고요. 거기 써진 대로 가죠.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손대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개발행위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뭐 받아야 되고요. 중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 손댑니다. 그러니까 땅 손대고 거기다 지붕 있는 걸 얹었어요. 지붕 있으면 건축물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아야 되고요. 사용 승인 뭐 똑같은 얘기인데 말장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요. 땅 손댔습니다. 지붕 있는 걸 올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집이 30채 이상 들어있어요. 그러면 집이 30채 이상 들어있으면 주택법 뭘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말장난 그러니까 중공검사에 검사 띄고 사용 승인에 사용 띄어서 뭘 받아야 되고요.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대, 중, 소이죠. 이게 더 큰 거고 이게 작은 거고 이게 더 작은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농지법, 농지전용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보셨던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 셋째 줄을 다시 쪽에 다 옮겨 쓰면 그러니까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야죠. 승인을 낼지 말지는 100% 관청맘, 엿장사 맘대로이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나왔다고 치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주택건설 대주성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해야죠.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말장난 뭘 받아야 되고요.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한 번에 30만 이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할 거냐는 건데요. 그러니까 관청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에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도, 기초에 시, 군, 구가 있죠. 그러니까 시중에 인구 50만 이상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들판 싹 메꾸고 콘크리트, 그러니까 논밭 다 그러니까 산자락 싹 깎고 콘크리트,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게 시도지사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하는 게 원칙. 국가 차원의 사업일 때는 누가 승인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 찌끔한 거는 시장군수가 승인을 합니다.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고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도봉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노원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송파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 승인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착수. 일반적으로는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 근데 주택법은 건설사 이익을 위해서 법이 너무 흘러가 있다고요. 그래서 승인받았으면 몇 년요? 5년 안에만 착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가 있고, 그러니까 사용검사요, 관청요, 구, 그러니까 주소요, 그러니까 특광도, 그러니까 시, 군, 구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도면 도장 찍어준 사람이 내가 도면 도장 찍은 대로 제대로 했냐 검사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거는 중요한 정책 결정. 우리 동네 집 나무 못 지어. 우리 동네 집 필요하니까 그래 집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 결정이고, 사용검사는 도면 갖고 와서 도면대로 지었는지 따져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말단 누가 하고요? 시군구가 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검사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사용검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이 기본 내용이죠. 기본 내용이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프린트물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39쪽이요. 그러니까 39쪽에 5-11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좀 이따 그 자리 와서 다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책 보겠습니다. 책 보시면 601쪽이요. 601쪽에 네모 3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굵은 1번, 양괄호 1번. 박스에 원칙은 아까 봤었죠. 표 박스 다시요. 단독주택 30호 이상, 30호 사선거구요. 예외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경우에는 50호 표시요. 50호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50호 표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법 규정의 언안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그 시험 나온 건 없고요. 몇 년 전에 유행하던 무슨 타운하우스 같은 걸 얘기하고요. 큰 땅 어떤 받아갖고 단독주택 쪼르륵 지어서 그러니까 끊어서 파는 거 있죠. 2번 끝에 한옥을 새로 50채 이상을 짓는다고요.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죠. 그러니까 2번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사선거구요. 다만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50세대 표시요. 50세대로 한다.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표시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표시요. 단지형 다세주택. 동그라미 1번 끝에다가 원룸형 X 쓰시고요. 원룸형에다가는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는다. 서울의 원룸형 공실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형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으로 어찌고 저찌고 기업 니은에 해당하면 5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동그라미 2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표시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뒷문장 빼고요. 네,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602쪽 아래 제일 아래 굵은 파란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 표시요. 제외. 다음은 제외한다. 다음 쪽 가세요. 박스에 1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해서 300세대 미만 표시요. 300세대 미만. 네, 주택과 주택 외 표시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경우일 것. 그 옆에 오른쪽에다가 주상복합 쓰시고요. 주택과 주택이 아닌 상가를 한 건물에 섞어 짓는다. 주상복합. 그러니까 주상복합은 동그라미 2번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 그러니까 상가가 10%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10층에 1층 상가 깔면 주상복합이 된다고요. 20층에 1, 2층 상가 깔면 주상복합이 된다고요. 작은 2번을 생략하고요. 얘는 동그라미 1번의 두째 줄 몇 채 미만일 때는요. 300채 미만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300채 주상복합은 몇 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요. 주상복합 주택 300채 미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몇 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고요. 300채 이상이죠. 그러니까 따라서요. 여기 뭐 주상복합이 있다는 것 여기 뭐 아무튼 뭐 여기가 낫겠네요. 602쪽 제일 아래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네 줄을 쓰시고
건축 허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있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30채 이상, 그다음에 50채 이상, 그다음에 300채 이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채 이상 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그다음에 단독주택 2가지, 공동주택 2가지, 4가지 경우에는 몇 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이요? 5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주상복합 경우는 몇 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이요? 30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건축 허가로만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여기는 훨씬 더 일이 쉬운 거죠. 이쪽은 도장받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자, 이상이 있고, 그러니까 책의 602쪽이요. 그러니까 파란 2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 양과 1번 원칙.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박스 1번. 주택건설사업, 대중사업으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땡땡.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 넘어가시고, 도지사, 표시요. 도지사. 특 넘어가시고, 괄에 있는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그 끝에 있는 대도시의 시장, 그죠? 대도시의 시장.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댁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게 원칙. 작은 2번, 주택건설 대중사업으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 그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경우, 땡땡,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또는 시장 군수, 그죠? 시장 군수. 시장 군수, 그 옆에다가 구청장 X 쓰시고요. 지금 한 거는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한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양괄 2번 예외. 다음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박스 1번 국가, 표시요. 국가가 사업을 할 때 및 한국, 표시요. 한국토주택공사, 국세 들어간 공기업, 국가의 도장을 받죠. 2번 그러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그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요? 국토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수도권, 바로 넘어가세요. 또는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 균형 개발, 광역지역 자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그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표시하시고요.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뭐 당연하죠. 국가, 한국공사,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그건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한다고요. 작은 4번은 뭐 읽는 거 생략하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까지를 보셨고, 다음 603쪽에 파란 4번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양과 1번 내용 없고, 양과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는 날부터 60일 이내, 표시요. 60일 이내 사업주택의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양과 3번 내용 없고, 양과 4번은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공법에 8문제는 나오죠. 변경이요. 양과 4번 본문 승인, 표시요.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 표시요.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 표시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은 경미, 표시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표시요. 변경할 때는 그렇지 않다, 표시요. 그렇지 않다. 변경 때 그 절차 그대로 중요한 변경,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 때는 절차를 줄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아세요. 양과로 5번, 양과로 6번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굵은 5번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이행, 양과 1번 사업의 착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착수 중에서요. 그러니까 양과 1번이요.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단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표시요. 1년의 범위에서 괄호 열고요. 공구를 분할하지 않고 승인을 받는 경우 또는 공구를 분할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구의 괄호 닫고요.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표시요. 연장할 수 있다. 박스 1번 공구를 분할하지 않고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표시요. 5년 이내
그 끝에다가 괄호 열고 플러스 1년 괄호 닫고 5년 플러스 1년. 2번 공구를 분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동그라미 1번 최초 표시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표시요. 5년 이내 끝에 괄호 열고 플러스 1년 괄호 닫고 5년 플러스 1년. 동그라미 2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표시요.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표시요. 2년 이내에는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사업에 착수하라고요. 사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1, 2, 3, 4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몇 년요?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초 공구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근데 나머지 공구는 여기서 2년 또 여기서 2년 또 여기서 2년 6년 동안 꾼가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공구부터 나머지는 각 2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는 거죠. 5년 플러스 1년 나머지 공구는 2년입니다. 뭐 양괄호 2번은 초점 아니고요. 양괄호 3번 사업계획 승인의 주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승인을 취소 표시요. 승인을 취소 괄호 넘어서 할 수 있다 표시요. 할 수 있다.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그 605쪽 위에다가요. 다음 세 줄을 쓰시고요.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2번. 그러니까 건축법.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플러스 1년에 그러니까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농지법. 적치명령 위반. 그러니까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2번. 건축법 2년 플러스 1년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농지법 처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관계없고요. 굵은 6번 관계없습니다. 한 장 넘어가세요. 606쪽에 굵은 7번 관계없고 뭐 굵은 8번 의제, 끝에 의제 까보고요.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준다. 뭐 그런 거죠. 저 아래 굵은 9번에 뭐 임대주택 건설, 그것 갖고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딱 한 번 나왔고 더 나온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더 짓자고요. 그러니까 집을 더 짓는데 그동안 워낙 큰 평수만 지어왔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작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또 집은 거의 우리나라는 집을 사야죠. 집을 안 사갖고는 아이고 그 워낙 서름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임대주택도 필요하다고요. 또 도심에는 빈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도심에 집 지을 때, 도심에 뭔가를 지을 때 좀 업어타서 임대주택을 좀 확보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집 짓는 게 뭐가 있어요? 주상복합이 있죠.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한 거니까. 그다음에 용적률은 근대유, 이은대이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용적률 1000%라고 하자고요. 10배.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만제곱미터요? 그냥 만제곱미터 하죠. 그러니까 만제곱미터면 그러니까 10만까지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제곱미터 땅에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짓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1000%가 아니라 그러니까 1500%까지를 풀어줍니다. 1500%까지를 풀어주면 5만을 더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만만이 아니라 5만을 더 지을 수가 있는데 그 5만 중에 일정 물량을 이제 그것은 이제 경우마다 달라요. 뭐 퍼센트는 이제 그냥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인 거고요. 뭐 그냥 그 중에 뭐 2만과 3만이라고 치자고요. 2만 제곱미터를 그러니까 공적 주체에게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공적 주체가 돈 주고 사서 이것을 공공임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A로 할 수도 있고 B로 할 수도 있죠. A로 하면 10만 제곱미터 지어서 팔게 됩니다.
B로 하게 되면 15만 제곱미터를 지어서 13만을 다 일반 분양하고 2만도 공짜로 넘기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판다고요. 그러니까 이 집장사는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아무튼 공적 주체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 A, B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건 뭐 그냥 뭐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뭐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임대주택 2만 제곱미터만큼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주상복합 임대주택입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문장 보시면 그러니까 굵은 9번, 양괄 1번 용적률 완화, 동그라미 1번 사업주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지방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되죠.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박스 1번 그러니까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 표시요. 주택과 주택 외 그러니까 뭐고요? 주상복합 쓰시고요. 주상복합을 건축하는 계획이 있고 작은 2번 임대주택 표시요.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대한 사항 즉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임대주택도 짓겠다고 하면 용적률을 꼭대기까지 풀어준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완화된 용적률의 60% 이하 표시요. 완화된 용적률의 6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자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표시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공급이 파는 거죠. 돈 받고 판다. 이용 사업주는 임대주택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해야 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 표시요.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양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2번 빼고요. 동그라미 3번. 사업주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천 표시요. 공개 추천 방법에 의해서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 표시요. 임대주택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 살자라고 하는 거죠. 먼저 가끔 그러니까 신문 TV에 나오는 용어로 소셜 믹스 서로들 같이 살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임대주택, 그러니까 도심에 임대주택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609쪽에 파란 10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양괄 1번 보면요. 주택건설 그렇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그렇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39쪽이요. 그러니까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손바닥이요, 땅바닥이요. 땅바닥에다 집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대지가 있어야 됩니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둥둥 떠 있는 집이요. 하울에 움직이는 성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신청 대지가 확보되지 않은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이에 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100%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받아서 그러니까 승인을 해줄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5-11 표가 옆으로 넷째 줄을 보면 6칸입니다. 첫 번째 칸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 첫째 줄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칸 공적 주체는 땅 확보할 수 있겠죠. 믿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칸 주택조합이 95% 이상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 가격을 제시해서 땅을 사들인 거죠. 그러면 5% 미만 그 땅 주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욕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저씨 안 돼요. 할아버지 안 돼요. 내놓으세요. 5% 미만 땅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칸 사업주체가 100% 사용권을 갖고 있다고요.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사용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잔금만 치르면 소유권 바로 넘어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칸, 여섯 번째 칸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80% 사용권을 갖고 있으면 그 아랫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다섯 번째 칸 그 80% 이상 상태 그러니까 80% 이상 95% 미만이면은 몇 년 안 된 사람 것을 싹 뺏을 수가 있고요.
10년 안 된 사람 것을 싹 뺏을 수가 있고, 여섯 번째 칸, 그 80%에다가 15%를 더 붙여서 95% 이상 사용권을 갖고 있으면 기간 불문 100년, 200년 된 사람 것도 싹 뺏을 수가 있습니다. 강제 매수 중에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매수는 두 글자 뭐고요? 수용. 사익사업이 아니라 다수의 사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뭐고요? 매도 청구이죠. 그러면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자와 3월 이상 여부해야 되고 합의에 의한 가격 시가로 한다. 소재 확인 곤란하면 둘 이상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책 보시죠. 책이에요. 609쪽. 굵은 10번에 양괄호 1번. 첫째 줄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무슨 그렇게 써놨어요. 박스에 1번이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그냥 여기는 자리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쭉 읽어가겠습니다. 1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괄호 이하 지구단위계획을 한다의 결정. 19조 1항 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표시요.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근데 또 괄호 15조 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 표시요.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표시요.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2조 몇 조 몇 조에서 같다를 확보하고 구공유지가 포함된 경우는 해당 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에게 매각하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22조, 23조에 따른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 말은 많지만 셋째 줄 얼마요? 80% 이상 사용권은. 그다음에 그 아랫줄 넷째 줄 주택조합은 넷째 줄 다섯째 줄 몇 퍼센트 소유권이요? 95% 이상 소유권이죠. 작은 2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표시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2번 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다가는 100% 쓰시고요. 100%. 작은 1번은 80% 써져 있으니까 작은 2번은 100%를 얘기하는 거고요. 작은 3번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표시요. 공사. 또는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쪽 아세요. 그 610조 파란 11번 매도청구 등 양괄호 1번 위 박스의 1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표시요. 승인을 받은 칠판이요. 대지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승인을 받았으면 이제 강제매수 들어갈 수 있다고요.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 표시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표시요.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 표시요.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박스의 작은 1번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 권한, 표시요.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땡땡.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표시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고. 작은 2번 위 1외의 경우. 그러면 작은 2번 외의 경우가 뭐냐면 아까 프린트물에 있었듯이 80% 이상 95% 미만 쓰시고요. 작은 2번이요. 80% 이상 95% 미만. 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실 10년 이전, 표시요. 10년 이전 안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주택해서 계속 보유, 표시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가세요. 를 제외, 표시요.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그러니까 그 제일 아랫줄 제외한 소유자에게에다가 10년 미만, 10년도 더 넘게 계속 갖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는데 여기서부터 10년 이전에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사람 거는 매도 청구할 수 없고 요 사람 거를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0년 여기서부터 봤을 때 10년 미만 사람이죠.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인가를 받은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계획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이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보를 3번 빼고요. 그러니까 굵은 12번. 그러니까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뭐냐면 다시 그러니까 그 610조 제일 위에 굵은 11번, 양과로 1번, 셋째 줄, 본문 셋째 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민법의 가격이니까 합의에 의한 가격입니다. 땅 주인하고 만났으면 합의에 의해서 사고 파는데 내려와서요. 파란 12번은 소유자 확인하기 곤란. 땅 주인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땅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합의에 의한 가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공법의 기본가격, 감정가격으로 가는 겁니다. 양보 1번 공고. 그러니까 위 박스 내 일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공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 그렇죠?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종주로 배포되는 주례상 일간 신문에 주차례 이상 공고. 그렇죠?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그렇죠?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로 본다. 신문에 발표하고 30일 지나면 가져간다. 근데 돈 주고 가져가야죠. 땅 주인 못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고요? 법원에 공탁해야죠. 양과로 2번, 동그라미 1번. 사업주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 표시요.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 표시요.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고, 13번 타인토지 출입 등 세부적인 사항들 한두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지난번에 한두 개 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저쪽 몇 쪽까지가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비비는 거 아닐까요? 623쪽에 굵은 2번 사용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 프린트물로 보시죠. 프린트물 보시면 프린트물 39쪽이요. 39쪽에 5-12 지금 넘어간 곳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요. 나중에 시간 될 때는 또 다시 문장으로 읽을 거고요. 5-12 표가 4줄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에게 도움되는 거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데 누가 지을 때요? 공적 주체가 지을 때에는 수용, 개인 땅을 뺏을 수 있습니다. 주체주려 국민주택 짓겠다. 좋은 일이죠. 그때는 채비지, 신도시 노른자 땅 채비지 반까지를 시행자가 우선 매각, 이 국민주택 짓겠다는 사업자가 우선 매입, 신도시 노른자 땅 반을 살 수가 있고, 당연히 공법의 기본가격, 뭐로 하고요? 감정가격 기준으로 사고 팔게 됩니다. 셋째 줄이요. 국민주택 짓겠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은 관청을 대상으로 공짜 복사, 공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줄은 찌그만 집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반 이상 짓겠다. 좋은 일이죠. 주택조합이 사업을 하겠다. 좋은 일이죠. 그때는 국가 지방 그 사람들에게는 국가 지방은 그들에게 우선 매각, 임대를 해주라고요. 즉 85 이하 반 이상 주택조합은 국가 지방 땅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에요. 전체검사, 부분검사는 책 좀 프린트물 앞으로 가시죠. 프린트물 더 앞으로 가서요. 프린트물 25쪽입니다. 25쪽에 4-7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이 있고요. 이게 이제 건축법 얘기고, 표 첫째 줄, 전체검사도 있고 부분검사도 있습니다. 표 제일 아랫줄이요. 주택법에서 전체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사용검사. 근데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사용검사 신청 들으면 15일 내 사용검사에 들어간다. 세 번째 칸요. 부분검사를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부분이니까 5동 중에서 2동만 쓰겠다. 동별 임시 사용승인. 땅 5개를 만드는데 2토막만 쓰겠다. 구획별 임시 사용승인. 집은 하나 더 내려가서 더 예외로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 세대별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디 집을 102호, 503호, 709호, 903호, 1107호 그렇게가 아니고 엘리베이터에만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3층까지만 먼저 씁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세대별 부분검사, 세대별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들을 책 읽고 표시하는 건데
그것을 하면 되는데 책 돌아와서요. 623쪽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공급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셨고 책에 표시하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시죠. 또 지난번에 했고요. 서너 장 넘어와서 629쪽에 그러니까 3번 3장 주택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다음에 3장 주택의 공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